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중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전 강의에서 반복문에 대해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시청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개념을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인덱스를 X축으로 200씩 늘리면서 반복 배치시켰습니다. 다섯 번째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X축의 인덱스를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Y축으로 200 늘려준 다음에 이전에 반복했던 배치를 한 번 더 진행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2행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X축의 인덱스를 0으로 만들어주고 Y축으로 200만큼 늘려주는 작업을 반복할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X축의 인덱스와 Y축의 인덱스만 설정해주면 2차원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배치할 수 있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는 for 루프 없이 만들어 볼 거고, 두 번째는 for 루프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반복문 공부를 복제해 주고요. 이름을 이중 반복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는 X축을 만들었고, 이번에는 Y축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변수 이름을 좀 변경해 줄게요. 첫 번째는 XCount로 해주고요. 두 번째는 XNumber로 해줄게요. 그리고 Y축도 만들어야겠죠? XCount를 복제해서 YCount로 해주고요. 그다음에 XNumber도 복제해서 YNumber로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XCount가 XNumber보다 더 커지면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Y축으로도 늘릴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가져와서 XCount를 한번 초기화시켜 줄게요. 0으로. XCount를 한번 초기화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0번 위치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200만큼 옮겨줄 건데 YCount를 통해서 Y축도 동일하게 200만큼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옮겨주고 좀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 Y도 저희가 Y축을 얼마만큼 늘릴지 비교를 해주겠습니다. 비교를 해주고 저희가 배치하려고 하는 값보다 더 커지면 그만두게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게 돌려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는 이 Y 카운트를 1씩 올려줘야겠죠. 증가시켜줘야지 Y축으로도 한 번 더 올라갈 겁니다. 이 Y도 저희가 배웠던 인크리먼트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네, 바로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값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아주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 카운트가 X 넘버를 넘기 전까지는 이쪽 위쪽에서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기 위쪽에서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넘어갔을 때 X 카운트가 넘버보다 넘어갔을 때 그제서야 밑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온 다음에 X 카운트를 0으로 한번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Y 카운트를 한번 늘려줍니다. 늘려줌으로써 Y축으로 200이 더 증가가 하겠죠. 증가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줘요. 그럼 이번에는 Y축으로 200이 늘어난 상태에서 X 카운트를 0으로 바꿔줬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겠죠. 반복을 하다가 또 X 카운트가 X 넘버를 넘으면은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Y가 증가를 해서 200을 두 번 곱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무한 루트로 돌다가 최종적으로 Y도 Y 넘버를 넘어가기 전까지 돌다가 넘어가면 그제서야 true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다음으로는 저희 for loop를 통해서 이중 반복문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은 for loop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for loop를 활용해서 이중 반복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주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bp 언더바 플레이스먼트 얘를 이름을 좀 정확한 명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얘 이름을 bp 언더바 iteration statement로 바꿔주겠습니다. 좀 구분하기 쉽게 for loop까지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복제해주고 얘는 맨 앞에 더블을 붙여줄게요. 이중 반복문이죠. 그 다음에 열어서 보면 이전에 했던 거는 지워줄게요. 네, 여기 비긴 플레이에 있는 거는 여기 이벤트 그래프에 있던 거 다 지워주고 보겠습니다. 저는 이 클래스도 정리해줄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X축이랑 Y축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 카운트를 변경해줄게요. X 넘버로 바꿔주겠습니다. 통일해줄게요. 단어를 좀 통일하겠습니다. 편하신 단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거리 같은 경우도 Y축도 필요하니까 X 레인지로 바꿔주겠습니다. 조금만 당겨주고요. 일단 X축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나서 완료가 되면 저희 Y축으로도 해줘야겠죠? Y축으로 해줄 건데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Y 넘버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줄 건데 지금 X축 같은 경우는 for loop에 인덱스가 있어요. 네, Y축은 없죠. Y축 없기 때문에 Y 언더바 인덱스라고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인턴스를 켜줄 필요가 없죠. 컴파일 해주고요. Y 인덱스는 0으로 되어 있고 넘버는 뭐 이따가 나중에 수정해주면 될 것 같아요. 두 개 가져와서 작거나 같은 통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Y쪽으로 내려와서 인덱스와 넘버가 작거나 같은지 비교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한 루프를 시킬 건데 대신 인덱스를 증가를 시켜주겠죠. 증가를 시켜서 반복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도 조절해줘야겠죠. Y축으로도 Y 인덱스를 가지고 조절해주겠습니다. 동일하게 이쪽도 변수로 승격을 해서 얘는 Y 레인지로 해줄게요. Y축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하겠죠. 그러면 Y 레인지 같은 경우는 최초 값을 좀 늘려줄게요. 아니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최초 값을 200으로 좀 작업하기 편하게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볼게요. 컨스트럭션까지 연결해주고 네, 보면은 Y 넘버가 10개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Y축도 for loop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인지를 안 켜줬네요. 레인지 켜주면은 레인지까지 조절할 수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디폴트 부분이 좀 지저분한데 조금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지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지금 Y가 1을 입력하면 2칸이 돼요. 그래서 얘를 최초에 변경해 줄 건데 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 특성상 이쪽 최초에서 빼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루프 여기 이전에다가 빼줄 거기 때문에 여기 Y 넘버를 이쪽에서 빼주겠습니다. 빼기를 통해서 이쪽에서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다른 데서 크게 건들 필요 없이. 그러면 이렇게 0이어도 살아있고요. 1이어도 괜찮고 그때 2부터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축도 동일하죠. 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참 쉽죠? 이어서 바로 3중 반복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2중 반복문 만들어 보셨으니까 3중도 금방 만들 거예요.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3중 반복문도 이 for loop 이 부분에서 만드는 거랑 아까 배웠던 어디죠?
네. 이쪽에서 만들었던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잘 만드셨나요? 네, 3중 반복무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지워주고, 지금 일단 파일이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반복문 있고, 반복문 for 루프 사용한 거 있고, 그리고 이중 반복문도 그냥 반복문 있고, for 루프를 사용한 반복문이 있습니다. 지금 총 4개가 필요한데, 이름이 되게 좀 복잡하네요. 이거를 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아볼 수 있게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냥 반복문이랑 뒤에 for 루프를 통해서 이중인지 그냥 반복문인지 구분해줬고요. 여러분들 편하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3중 반복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초에는 for 루프를 안 쓰고 만들어 보고, 두 번째는 for 루프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트리플로 해주겠습니다. 네, 똑같이 네, y쪽 넘버랑 카운트를 써야겠죠. 뭐 인덱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인덱스로 좀 변경해 주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단어 선정을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Z쪽도 Z 인덱스랑 Z 넘버 해서 빠르게 진행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동일하게 Y축 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다음에 네, 컨스트럭션 끊어졌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그 다음에 트루 쪽으로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X도 초기화시켜줘야 되고 Y도 초기화시켜줘야 되죠. Y쪽 인덱스도 같이 초기화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Y쪽 인덱스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Z쪽 인덱스만 늘려주면 되고요. 이쪽도 동일하게 Z 넘버랑 Z 인덱스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얘는 Z축으로 연결. 네, 쉽죠? 그리고 얘도 이거 좀 난답하네요. false일 경우 최초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줄이 좀 어지럽긴 한데 일단은 연결해 볼게요. 아마 반대로 연결하시면은 에디터 멈출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파일하고 이번에는 트리플 네, 이렇게 하면 네,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여나 안 되면은 여기 그 x, y, g의 인덱스가 다 모두 0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간혹가다 이쪽에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 다른 곳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true랑 false 연결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에디터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3중 반복문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볼까요? x1, 2, 3, 4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y도 1, 2, 3, 4 도 1, 2, 3, 4 네, 이렇게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깔끔하죠? 네, 이 상태에서 for 루프 쪽으로도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저장하고 해주고 for 루프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똑같이 y 넘버랑 y 인덱스를 해줄게요. 그리고 Z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Y축에서 사용했던 거를 모두 복사를 해서 나온 다음에 이것만 바꿔줄게요. 인덱스 그리고 이쪽에도 인덱스랑 레인지를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또 레인지
눌러주고 연결해주겠습니다. 바꾸기 전에 옆에다가 이렇게 대조해 놓으면은 실수하지 않고 잘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연결해주고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쪽에서는 한번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y 인덱스가 계속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y 인덱스를 한번 초기화를 해주겠습니다. true로 되면 오겠죠? y 인덱스 한번 초기화해주고 넘어간 다음에 그리고 z는 증가를 시켜주고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 커스텀 이벤트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쪽에는 커스텀 이벤트가 사용이 안 돼요. 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는 커스텀 이벤트가 사용이 안 됩니다. 혹여나 이벤트 그래프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커스텀 이벤트 사용하시면 이 선이 좀 깔끔해질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그거 아니고 얘네요. 네, 동일하게 0일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1, 2, 3, 4 네, 숫자가 입력한 대로 네, 숫자를 입력한 대로 이렇게 쌓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영상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치를 할 때 기계처럼 일정하게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약간 좀 랜덤으로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 로케이션 부분 있죠. 네, 이쪽 Relative Transform Location 이 부분에 랜덤한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저희가 X, Y, G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최종적으로 이쪽에 우클릭하고 랜덤 플론트 인 레인지라고 검색해 볼게요. 이 노드의 설명을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랜덤한 숫자를 생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입력한 최소값과 최대값의 사이에 있는 값을 임의로 선정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맥스 값에다가 100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더하기 노드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랜덤 값을 이쪽에다 연결해 줄게요. 보기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면 X축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값이 곱해져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한 번 더 최종적으로 랜덤한 값이 더해져서 결과값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X축으로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데 이것 Y랑 Z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올게요. 더해주고 여기까지 더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랜덤한 값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로는 안 내려가게 해주실게요.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인덱스와 겹쳐져서 이 스태틱 매치가 서로 겹쳐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0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최대값을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혹여나 X축으로는 랜덤 값을 주고 싶은데 뭐 Y나 Z는 주고 싶지 않아 하면은 이거를 좀 따로따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로 만든 다음에 얘도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좋겠죠.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X값에만 랜덤 값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옆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약간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방향이 틀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랑 스케일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진행을 해 볼게요. 아마 이게 최종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했고 이쪽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X의 로케이션과 그리고 회전, 롤 값을 변경해줬고요. 그리고 스케일 값 같은 경우는 X, Y, G를 한 번에 뭉쳤어요. 좀 뭐 특정한 에셋이 아닌 이상 대부분 X, Y, G가 함께 움직이니까 얘는 따로 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랜덤 플로트 인 레인지를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맥스 값에만 줬고 랜덤 로테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맥스 값에만 줬는데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0도부터 360도가 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359도가 맞는데 어쨌든 360도랑 0도랑 똑같아지고 그 이상은 똑같아지니까 저희 슬라이드 범위를 360을 줬고 값 범위도 360을 줬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못 올리게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최초 스케일을 1로 좀 고정을 해놓고요. 민 값을 0으로 해놓을게요. 0으로 해놓으면 최소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맥스 같은 경우도 0으로 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더하기 때문에 기본에서 1만 더해도 2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값을 1로 해놓고 그 다음에 민이랑 맥스 같은 경우는 0으로 해놓으면은 최초에는 1의 상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y도 똑같아요. y축도 랜덤으로 줬고요. 로테이션 값도 회전 값도 동일하게 0부터 360으로 제한을 해줬고 z축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다른 건 별거 없고, 그리고 이제 변수를 좀 정리해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제일 큰 카테고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로 분류해줬습니다. 이전에 카테고리 하는 거 배웠었을 거예요. 카테고리 여기 나누는 거 배웠었는데, 이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카테고리를 설정할 때 버티컬 키를 입력해주면 하이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버티컬 키를 모르시는 분들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보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키보드에 역사선이나 W의 가로선이 그려져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키를 누르면 수직선이 나타날 거예요. 저는 이거를 파이프 혹은 버티컬 키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트랜스폼 안에 로케이션 이렇게 딱 한 2중으로 카테고리 나눴는데 한 번 더 3중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버티컬 바 키를 사용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이제 디프트 값을 줬으니까 다시 배치해서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요. 로테이션 값도 저기 360도를 최대한을 줬는데 그래서 여기서 360도 검색하면은 그 이상 안 넘어가죠. 뭐 400도 검색해도 안 들어갑니다. 일단은 로테이션 값도 원하는 대로 줄 수 있고 랜덤 로테이션 값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현대 미술 같은 느낌도 좋습니다. 스케일 값도 동일하게 오히려 여기다 민 쪽에다가 스케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더 작아지는 거 볼 수 있고 x 값은 이런 식으로 크게 주면은 너무 커졌네요. 0.5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현대 미술 같죠? 뭔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반복문에는 for 루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드들이 있습니다. for 루프 with 브레이크를 통해서 반복문 실행 중에서도 중간에 멈출 수 있고 for 루프 with 브레이크와 유사한 while이라는 조건 반복문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금방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따로 강의 영상을 찍진 않을게요. 그리고 for each 루프 노드 같은 경우는 아마 초급 강의 중 게임 부분에서 배열을 배우면서 좀 알려드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상으로 반복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레벨에 에셋을 반복해서 배치할 경우가 생길 텐데요. 이번에 배운 반복문을 토대로 조금 더 손쉽게 배치해서 여러분들의 작업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배치할 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버벅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0개, 10개, 10개 해서 한 1000개 정도 배치하는데 여기에 입력된 값을 바꿀 때마다 조금씩 버벅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 배치를 하게 될 경우 더욱더 컴퓨터 연산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이것도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다음 강의는 블루프린트 매크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스플라이드를 통해 자유롭게 에셋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시면서 곡선이 필요하거나 에셋을 조금 늘려 붙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 강의에서는 좀 규칙적으로 배치를 했다면 다다음 강의에서는 하나의 스태틱 메쉬를 스플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미스터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